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우리가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륜이 끊어진 지 20년이 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20년간 연락이 끊기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모녀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하.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77세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나의 네. 가족들, 특히나 두 딸을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헤어져서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네. 경찰이 민원을 접수했고 네. 전국의 이 딸들과 동일한 인물들의 이름을 찾아내게 됩니다. 쫙 나오겠죠? 네. 이제 이 경찰이 일일이 다 연락을 돌립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 만에 이 딸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허허. 예, 닿아서 이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큰 딸과 이 할머니가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또 이제 동생들까지 그동안 못 보고 지냈었는데 이 할머니의 여동생 2명도 함께 와서 네. 이 할머니와 재회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경찰이 연락을 돌린 지 수소문한 지 3시간 만에 만나게 된 이 모녀가 어떻게 2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했을까요? 먼저 잠시 나왔었습니다만 모녀 상봉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찾으려고 어쩌고저쩌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고 엄마 찾아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망한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잊고 지냈는데 이제 저기 이제 연락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들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와서. 그런데요, 여기에는 궁금한 점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그런데 이 모녀가 20여 년간 떨어지게 된 사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 네.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20여 년 전에 네. 그때는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어머니에게는 지금 화면에 나온 딸 둘과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 전에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로서는 정말 엄청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1998년에 이제 홀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사는 곳이 서울이었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떨어지기 위해서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족들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다가 이제 실종 신고도 하게 되는데요. 실종 신고는 했군요. 2001년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허허. 2001년에 그 두 딸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10년 넘게 어머니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2011년에 장기 실종 상태가 돼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김은배 팀장님, 근데 그동안 어머니를 찾아서 이 딸들은 헤맸을 거 아니에요? 좀 애가 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20년 전에 가출했어요. 네. 가출해가지고 아들이 죽으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네.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 연고지원부를 갔는데 본인이 뭐 등록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 뭐 얘 항투해본 것도 없고 하니까 주거지 등록 안 하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아무리 찾아도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망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찾는 거는 딸들은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경찰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더니요. 할머니께서 이 어르신께서 이 부산에 홀로 살면서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한테 연락할 용기를 못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강성신 변호사님, 예. 이 어르신이 2011년에 장기 실종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민등록 말소처리가 됐다는데, 그럼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 8년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령 인간처럼 그냥 지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살게 된 거고요. 일단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아하.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주민등록이 사망으로 인해서 말소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세상에. 네네네.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네. 이제 본인이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법원도 가고 뭐 이제 구청도 가고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뭐 누구한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그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그 사망 선고가 이제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이제 취소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뭐 단순 상담만으로 어떻게 이게 취소가 될 수는 없어서 아하. 이분은 법적으로는 계속 이제 사망 간주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본인도 모르게, 당사자도 모르게 사망 말소 처리는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시스템이? 그렇죠. 실종된 사람이,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미정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법이 두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실종 선고와 사망 간주 제도입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 실종 선고를 했을 때 정말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런 사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사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과 같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돼서 새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상속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법적으로 실종된 사람의 경우 이 법률 관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구한 사연이 있었네요. 경찰 이 사연을 전해드렸던 경찰도 얼마나 딱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4일에 사망 말소가 됐거든요. 그런 은행 업무라든지 그런 건 안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사망 말소가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알아는 거예요. 그 딸 이름하고 이제 몇 년생인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실종 전사는 안 돼 있던데 저희가 이제 전사를 입력을 했죠. 그걸 토대로 해서 딸 이름으로 이제 몇 년생 조회를 하니까 전국에 이제 몇 명이 5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5명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한 명이 친딸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영화 같은 진짜 사연입니다.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글쎄요, 이 가정은 정말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크나큰 정말 선물 받은 셈이 됐어요. 네, 뭐 큰 선물인 거는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재회의 심리라고 있는데 아하. 사실 기쁨의 단계가 최종이거든요. 네. 자,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과거에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 아들을 먼저 잃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결국은 집을 나간 어머니. 자,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계속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었고 원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원망의 단계가 결국은 사실 그리움의 단계로 갔는데 이 그리움의 단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 있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극도로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아니면 이제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기쁨이 이제 2배가 되는 것인데 네. 그리움과 재회가 같이 있으면 아마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추석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가족과 어머니가 만나면서 네. 상당히 좋은 어떤 뭐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서 상봉하는 장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앞서도 이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 중에 다른 가족분들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어르신과 이제 따님이에요. 본데 계속 장면 보세요. 이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이 앞에 어르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들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어르신은 정말 그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 감기 전에 이
잃어버린 이 가족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셨을 텐데 보세요.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 거예요. 지팡이 짚고 지팡이 짚을 수 있는 손이 막 떨리는 게 좀 미세하게 느껴지잖아요. 정말로 20년, 말이 20년이죠. 서로가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부산 중부서에 여성 청소년과의 실종팀이 있습니다. 거기 김원욱 경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 중부서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뉴스파이터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